정지된 카드입니다. 카드 단말기에서 날카로운 기계음이 울리고 직원이 말했습니다. 기계 오류겠지. 다시 한번 해보세요. 당황한 전 남편이 매니저에게 말했습니다. 사용 불가, 정지된 카드입니다. 순간 주변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명의자의 요청으로 VIP 서비스가 정지되었습니다. 다른 카드 주시겠어요? 멤버십 정보를 확인하던 매니저가 대답을 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뭔데 우리를 이딴 식으로 취급하는 거야?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비명이 들렸습니다. 진수 씨, 명의자가 당신 아니었어요? 내연녀가 궁금한 듯 물어보았습니다. 그 순간 전 남편은 머리를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여러분에게 행운이 가득 찾아올 거예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기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결혼 20주년 기념일이자 이혼 서류 접수 당일 서희는 시어머니 조 여사가 예약한 최고급 레스토랑 앞에 섰습니다. 정장 차림의 발레 파킹 직원이 서희의 외제차 열쇠를 받아들며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서희는 핸드백에서 휴대폰을 꺼내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접수된 거 맞죠? 날짜랑 시간 정확히 확인해 주세요. 네, 서희 씨. 오늘 오후 3시에 가정법원에 정식 접수됐습니다. 이제 법적으로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서희는 통화를 끊고 레스토랑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로 익숙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희는 VIP룸 입구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시어머니 조 여사가 젊은 여자의 어깨를 다독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이고, 쓸데없는 걱정은 왜 해? 진수 아빠 이혼만 끝나면 넌 당당하게 이 집 안주인이야. 조 여사가 흐뭇한 얼굴로 말을 이었습니다. 이 집안 들어오는 건 시간 문제야. 서희 걔는 이제 끝났어. 서희는 조용히 문을 열고 VIP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원형 테이블 한가운데에는 수억 원대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벨벳 박스에 담겨 있었습니다. 진수가 내연녀의 손을 잡으며 목걸이를 가리켰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지? 결혼하면 이것보다 더 좋은 것도 얼마든지 사줄게. 내연녀가 얼굴을 붉히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도 서희 언니가 알면 난리 나는 거 아니에요? 진수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끝났어. 이혼하면 남이야. 내가 걱정할 일 없어. 진수가 내연녀의 뺨에 가볍게 키스했습니다. 조 여사가 손뼉을 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자, 다들 잔들어요. 우리 집에 새 며느리 들어오는 날이잖아. 그 순간 레스토랑 지배인이 당황한 표정으로 VIP룸에 들어왔습니다. 지배인은 손에 카드 결제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결제 승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진수가 인상을 찌푸리며 팔짱을 꼈습니다. 무슨 소리야? VIP 카드로 하면 되잖아. 지배인이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확인해보니 카드가 모두 정지 상태입니다. 다른 결제 수단이 필요합니다. 조 여사가 얼굴을 붉히며 소리쳤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가 여기 단골이야. 20년 넘게 왔어.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만 법인 쪽에서 오늘부로 모든 혜택을 중단하라는 통보가 왔습니다. 그때 서희가 조용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조 여사와 진수가 그제야 서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서희, 너 왜 여기까지 와 있어? 서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설명할게요. 이 VIP 혜택은 제가 운영하는 법인에서 제공하던 거예요. 오늘 오후에 전부 해지했습니다. 조 여사가 눈을 부릅뜨고 소리쳤습니다. 내가 뭔데 우리 카드를 막아? 당장 다시 살려. 서희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돈으로 만든 회사예요.
그리고 오늘부로 이혼했어요. 더는 시댁 뒷바라지 안 합니다. 지배인이 서희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희 사장님, 미리 요청하신 대로 VIP룸 퇴실 안내해 드릴까요? 서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수가 다급하게 서희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야, 이게 무슨 짓이야? 지금 사람들 다 보고 있잖아. 서희가 손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장난 아니야. 현실이야. 미결제 금액이 3천만 원이야. 누가 낼 건데? 조 여사가 떨리는 손으로 서희의 뺨을 올리려 했습니다. 그 순간 정장을 입은 경호원이 조 여사의 팔목을 붙잡았습니다. 폭행 시도로 신고하겠습니다. 서희가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의전 차량 리스 계약 전부 해지하세요. 법인 휴대전화도 전부 정지요. 진수가 내연녀를 뒤로 밀며 소리쳤습니다. 재산 분할 소송 걸 거야. 각오해. 서희가 핸드백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진수에게 던졌습니다. 소송 답변서야. 이미 준비해뒀어. 서희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지배인님, 경찰 불러주세요. 무전 취식입니다. 서희가 우아하게 VIP룸을 나섰습니다. 뒤로는 조 여사의 비명소리와 진수의 욕설이 들려왔습니다. 레스토랑에 있던 정재계 인사들이 휴대폰을 들고 이 광경을 촬영했습니다. 몇 분 안에 SNS에 실시간으로 영상이 업로드되었습니다. 그날 밤 서희는 과거 진수의 도박 빚을 대신 갚아준 대저택 앞에 섰습니다. 사설 보안업체 직원들이 도어락을 교체하고 있었습니다. 작업 완료했습니다. 서희가 새 열쇠를 받아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 택시에서 내린 조 여사와 진수가 대저택 앞에 도착했습니다. 진수가 도어락에 비밀번호를 입력했지만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네. 비밀번호가 바뀐 건가? 그때 대저택 2층 창문이 열리며 검은 비닐봉지들이 마당으로 떨어졌습니다. 조 여사의 고가 의류와 명품 가방들이 봉지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내 옷들, 내 가방들. 서희가 2층 창문에서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여긴 제 집이에요. 어머니 집은 아닙니다. 조 여사가 울부짖으며 외쳤습니다. 서희야, 제발 하룻밤만이라도 재워줘. 호텔 가세요. 아, 그리고 어머니 통장은 공금 횡령 혐의로 오늘 동결됐을 거예요. 진수가 내연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통화 중이었습니다. 내연녀의 외제차도 이미 견인차가 가져간 뒤였습니다. 서희는 대저택 서재에 앉아 금고에서 두꺼운 장부를 꺼냈습니다. 20년간 시댁 식구들의 과소비 내역과 갑질 사례가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새벽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젖은 짐을 붙들고 서 있는 조 여사와 진수의 실루엣이 가로등 불빛 아래 흔들렸습니다. 서희는 창문을 닫고 첫 번째 복수의 밤을 조용히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좁은 여인숙 방에서 눈을 뜬 조 여사가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화면에는 메시지 하나가 떠 있었습니다. 연금 및 의료보험 혜택이 중단되었습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다 뭐냐고. 조 여사가 휴대폰을 바닥에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옆 침대에서 잠들어 있던 진수가 눈을 떴습니다. 엄마, 아침부터 왜 그래? 진수가 헝클어진 머리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조 여사가 손을 부들부들 떨며 말했습니다. 서희가 연금까지 끊어버렸어. 병원도 못 가게 됐어. 이게 사람이 할 짓이야? 진수가 급히 핸드폰으로 은행 앱을 켰습니다. 계좌 잔액이 0원으로 표시되었습니다. 뭐야, 이게 말이 돼? 내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어. 진수가 분을 참지 못하고 벽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조 여사가 허둥지둥 옷을 주워 입으며 말했습니다. 가만히 있지 말고 당장 서희한테 가자.
무릎 꿇고 빌어서라도 살려달라고 해야 해. 오전 10시 진수가 서희의 회사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경비원이 진수를 막아섰습니다. 출입 금지 명단에 올라 있으십니다. 들어가실 수 없습니다. 진수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나 박진수야. 경비원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전 남편이시죠? 규정상 출입 불가입니다. 그때 정장을 입은 남자가 진수에게 다가왔습니다. 박진수 씨 맞으시죠? 서희 사장님의 법률 대리인입니다. 변호사가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불륜녀에게 사용한 돈이 회사 공금이라는 증거입니다. 횡령 고발장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진수가 봉투를 열자 얼굴이 점점 하얗게 질렸습니다. 내연녀와 찍은 사진, 계좌 내역, 날짜까지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오해야. 설명할 수 있어. 한편 시댁이 운영하던 유통회사에서는 전화벨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직원이 전화를 받으며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네, 계약 해지요? 갑자기 이러시면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부로 거래 중단입니다. 주요 거래처들이 연달아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회사 사무실은 순식간에 뒤집혔습니다. 조 여사는 예전에 알던 사교계 부인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김 여사님? 나 조 여사예요. 잠깐만 얘기 좀. 전화 너머에서 냉담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조 여사님, 이제 전화하지 마세요. 뉴스 다 봤어요. 더는 엮이고 싶지 않아요. 뚜뚜뚜 통화가 끊겼습니다. 조 여사가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여사님, 나 좀 도와줘요. 잠깐이면 돼요. 하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조 여사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내연녀가 진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우리 만나서 얘기 좀 해. 목소리는 차갑기만 했습니다. 진수가 급히 약속 장소로 달려갔습니다. 카페에서 기다리던 내연녀의 얼굴에는 웃음기가 없었습니다. 오빠, 나 사실 임신한 거 아니었어. 진수가 멍하니 쳐다봤습니다. 뭐라고? 그리고 오빠 돈 없는 것도 다 알아. 나 이런 생활 못해. 내연녀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내연녀는 진수의 지갑을 집어들었습니다. 아, 그거 내 지갑이야. 진수가 소리쳤지만 내연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분노한 진수는 서희의 친정 부모님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집은 이미 비어 있었습니다. 이웃 주민이 말해주었습니다. 어제 짐 다 빼고 이사 가셨어요. 어디로 가셨는지는 몰라요. 진수가 대문을 주먹으로 두드렸습니다. 서희야, 나와. 그날 밤 조 여사가 진수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수야, 사채업자들한테 연락해봐. 진수가 놀라 물었습니다. 사채업자요?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서희 재산 넘겨주면 빚 탕감해주겠다고 하자. 조 여사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진수가 불안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건 너무 위험해요. 지금 우리가 선택할 게 있어? 이러다 다 길바닥에 나앉아. 조 여사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같은 시각 서희는 국세청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댁 가족들 차명 계좌랑 탈세 자료를 제보하려고 합니다. 서희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조 여사와 진수가 머물던 반지하 방에 압류 딱지가 붙었습니다. 국세청 직원들이 숨겨둔 계좌까지 모두 동결시켰습니다. 이제 우리 어디서 자요? 진수가 망연자실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 여사가 낡은 플라스틱 상자를 끌며 대답했습니다. 찜질방이라도 가야지. 갈 데가 있으면 다행이지. 진수는 인터넷 카페에 글을 올렸습니다. 불임 며느리의 배신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서희가 녹음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조 여사가 서희를 향해 퍼붓던 욕설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애도 못 낳는 계집이 감히. 댓글은 순식간에 진수를 향한 비난으로 가득 찼습니다. 포털 사이트에는 시댁 가문의 몰락을 다룬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조 여사가 길을 걸을 때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 아니야? 뉴스에 나오던 시어머니. 며느리 괴롭히던 사람 맞네. 조 여사는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희는 가업의 핵심 인력들을 자신의 새 회사로 모두 스카우트했습니다. 시댁 회사는 껍데기만 남은 채 부도 직전이 되었습니다. 사채업자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약속한 돈 언제 줄 거야?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조 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곧 해결될 거예요. 기다릴 시간 없어. 내일까지야.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습니다. 조 여사는 서희의 금고에 있는 비자금을 훔치겠다는 무모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진수는 술에 취해 서희의 차 앞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자해 공갈을 시도했지만 모든 장면이 블랙박스에 찍혔습니다. 주변 CCTV까지 증거로 남았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자해 공갈 및 협박 혐의로 현행범 체포합니다. 경찰이 진수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그날 저녁 서희는 경찰서 유치장에 있는 진수를 면회했습니다. 철창 너머로 초라한 진수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서희야, 제발 한 번만 봐줘. 잘못했어. 진수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서희는 아무 표정 없이 진수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이혼 판결 날 때까지 내가 한 일 그대로 돌려줄 거야. 진수의 얼굴이 공포로 굳어갔습니다. 서희는 뒤돌아서 조용히 유치장을 나섰습니다. 한편 그 시각 서희의 신설법인 개업식장은 화려한 축하 화환들로 가득했습니다. 정장을 입은 투자자들과 언론사 기자들이 리셉션홀을 가득 메웠습니다. 서희가 단상에서 개회사를 마치자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때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서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서희 사장님, 오랜만입니다. 얼굴이 더 단단해졌네요. 강현준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서희가 반갑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현준 회장님, 바쁘실 텐데 정말 와주셨어요? 당연히 와야죠. 내가 누구 덕에 지금 이렇게 서 있는데. 현준이 서류 봉투를 서희에게 건넸습니다. 여기요. 100억 원 투자 확약서입니다. 말만 하지 않고 바로 적었습니다. 앞으로 파트너로 같이 갑시다. 서희가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회장님, 이런 큰 결정을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꼭 성공해서 보답할게요. 현준이 고개를 끄덕이며 낮게 말했습니다. 예전에 당신이 나 살려줬잖아요. 산업 스파이 누명 그거 벗겨준 사람 당신이었어요. 현준이 서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번엔 내가 당신을 지키겠습니다. 혼자 싸우지 마요. 같은 시각 찜질방 휴게실에서 뉴스를 보던 조 여사가 리모컨을 집어던졌습니다. 전현이 저렇게 잘 나가? 세상이 미쳤나? 조 여사가 이를 갈며 소리쳤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진수 대신 면회온 사촌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모, 이제 그만하세요. 지금 이러다 더 큰일 나요. 조 여사가 눈을 부릅떴습니다. 포기하라고? 내가 전현한테 당하고 그냥 끝내? 조 여사의 눈에 도끼가 서렸습니다. 아니야. 절대 안 돼. 전현이 울어야 끝나는 거야. 조 여사는 휴대폰을 꺼내 인터넷에 악성 댓글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서희가 입양한 아들은 근본 없는 가짜 핏줄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며칠 후 서희의 법인 직원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사장님, 큰일 났어요.
민우 관련 글이 너무 빨리 퍼지고 있어요. 비서가 태블릿을 서희에게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서희가 재산을 가로채려고 아이를 이용한다는 가짜 뉴스가 가득했습니다. 서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어디서 시작된 거죠?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익명 계정인데요. 말투가 악의가 너무 심해요. 그리고 댓글도 조직적으로 달려요. 서희가 한숨을 삼키며 물었습니다. 협력사들은요? 반응이 어때요? 몇 군데에서 계약을 다시 보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분위기가 안 좋아요. 그때 현준이 급히 서희의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서희, 지금 정말 큰일 났어요. 현준이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상장 준비 과정에서 기업 실사 쪽에서 문제 제기가 들어왔어요. 루머 때문에 투자자들이 흔들리고 있어요. 서희가 책상에 주저앉았습니다. 결국 민우까지 건드리네. 그날 오후 민우의 학교에서 갑작스러운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교문 앞에 검은 승합차가 멈춰 섰습니다. 박민우. 차에서 내린 남자가 민우를 부르며 다가왔습니다. 민우가 뒤돌아보자 남자들이 민우를 강제로 차에 태웠습니다. 지나가던 학생들이 비명을 지르며 선생님을 불렀습니다. 승합차는 곧바로 도심을 벗어나 외곽에 폐쇄된 물류창고로 향했습니다. 창고 안에서 진수가 민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교도소에서 임시로 나온 진수의 모습은 초라했습니다. 아빠 왜 그래요? 왜 이런 짓을 해요? 민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진수가 비웃었습니다. 아빠, 웃기지 마. 너 내 아들 아니잖아. 엄마한테 들었을 거 아니야. 민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함께 살았잖아요. 저 아빠라고 불렀잖아요. 진수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함께 살았다고? 내가 너한테 뭘 했는데? 난 내가 있는 것도 싫었어. 진수가 민우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민우는 넘어지면서도 주머니에서 스마트워치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서희가 위급할 때 사용하라고 준 것이었습니다. 창고 밖에서 조 여사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사채업자들과 함께 왔습니다. 계획대로 해. 서희가 오면 바로 각서부터 쓰게 해. 조 여사가 사채업자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재산 포기 각서, 이혼 소송 취하, 다 받아내. 한 글자라도 빠지면 안 돼. 한편 서희는 학교에서 연락을 받고 즉시 현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우가 없어졌대요. 납치래요. 서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현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울지 말고 숨 크게 쉬어요. 제가 위치 추적 가동할게요. 지금부터는 제가 같이 갑니다. 현준이 즉시 첨단 IT팀을 동원했습니다. 30분 후 현준이 서희에게 연락했습니다. 외곽 물류단지입니다. 정확한 위치 잡혔어요. 지금 경찰과 같이 출동합니다. 그때 진수가 서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희야, 민우 목소리 듣고 싶어? 진수가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민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나 괜찮아요. 울지 마요. 서희가 눈물이 터져 소리쳤습니다. 민우야, 엄마가 금방 갈게. 절대 겁먹지 마. 진수가 전화를 다시 낚아챘습니다. 잘 들었지? 아이 살리고 싶으면 재산권 포기 각서에 서명해. 그리고 이혼 소송도 당장 취하해. 서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았어, 내가 갈게. 민우는 건드리지 마. 창고 안에서 민우는 서희가 가르쳐준 위기 상황 매뉴얼을 떠올렸습니다. 조용히 스마트워치로 진수와 사채업자들의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사채업자가 진수에게 물었습니다. 돈만 받으면 아이는 어떻게 할 거야? 진수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내 알 바 아니야.
어차피 내 아들도 아닌데. 민우는 얼굴이 하얘졌지만 손을 떨지 않으려고 이를 꽉 물었습니다. 폐창고에 도착한 서희는 떨리는 손으로 각서를 들고 있었습니다. 진수가 민우를 인질로 삼아 서명을 강요했습니다. 빨리 써. 빨리 서명해. 말 대답하지 말고. 서희가 펜을 들려는 순간 주머니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서명하기 전에 이것부터 보세요. 서희가 사채업자들의 불법 채권 추심 증거를 내밀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이 서류를 보자 얼굴빛이 변했습니다. 이게 뭐야, 이걸 어디서? 그때 창고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울렸습니다. 경찰 특공대가 창고를 포위했습니다. 현준이 확성기로 외쳤습니다. 건물은 포위됐습니다. 지금 즉시 무기를 버리고 나와라. 창고 안이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진수가 민우를 방패로 삼으려 했지만 민우는 서희가 준 호신용 도구로 진수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아빠, 아니, 당신 손 놔요. 경찰이 창고로 돌입했고 사채업자들이 하나둘 제압됐습니다. 사채업자들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조 여사가 창고 밖에서 끌려가며 소리쳤습니다. 모든 게 서희 때문이야. 전현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어. 사채업자들은 살기 위해 소리쳤습니다. 우리도 시킨 대로 한 거예요. 조 여사가 하랬어요. 돈 준다고 해서. 서희는 민우를 끌어안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민우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왔어. 이제 끝이야. 현준이 그 모습을 지켜보며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서희는 민우를 품에 안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현준이 그들을 지켜보며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병원에서 정밀 검진을 받던 중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서희를 불렀습니다. 검사 결과가 좀 이상합니다. 민우에게서 특이한 유전적 패턴이 나왔어요. 의사가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혈청 분석을 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추가 검사가 필요합니다. 서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민우의 숨겨진 비밀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챕터 4전환. 이혼 재판 일주일 후 서희는 병원에서 민우의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진료실에 들어왔습니다. 서희 보호자분이시죠? 마음 단단히 먹고 들으셔야 합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민우의 유전자 검사에서 특이한 점이 발견됐어요. 특이한 점이요? 아이한테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건가요? 서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출생 과정이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인공 수정 흔적이 확인됐어요. 의사가 검사지를 넘기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자 공여자가 보통 사례와는 다릅니다. 의사가 서희 앞으로 검사지를 밀어주었습니다. 서희의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조 여사가 자신을 난임병원으로 데려가던 날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서희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현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준 회장님, 저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요? 서희의 목소리는 조급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말해요. 무조건 도울게요. 예전에 다니던 난임병원이 있어요. 지금은 폐쇄됐는데 그 진료 기록을 복구할 수 있을까요? 서희가 병원 이름을 천천히 불렀습니다. 현주는 잠시 침묵하다 곧바로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바로 IT팀 붙일게요. 시간은 조금 걸릴 수 있어요. 24시간 후 복구된 파일들이 서희에게 전달됐습니다. 서희가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열자 충격적인 기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조 여사가 서희 몰래 고가의 정자를 기증받아 인공수정을 진행한 자료였습니다. 해외 상류층 정자 기증. 서희가 숨을 삼키며 중얼거렸습니다. 기록을 더 내려가자 기증자의 신원이 나타났습니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 후계자
S그룹이라는 이름이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서희의 손에서 마우스가 미끄러졌습니다. 설마 민우가 S그룹 혈통이라는 말이야? 서희가 혼잣말처럼 내뱉었습니다. 그때 병상에 누워있던 민우가 조심스럽게 서희를 불렀습니다. 엄마. 응, 민우야. 엄마 여기 있어. 민우가 스마트워치를 내밀었습니다. 엄마한테 꼭 보여줘야 할 게 있어요. 내가 녹음한 거예요. 녹음? 진수 아빠랑 할머니가 얘기하던 거예요. 엄마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았어요. 서희가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민우 혈통 비밀만 잘 써먹으면 서희한테 돈 얼마든지 뜯어낼 수 있어. 진수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그래. 전현이 이거 알면 정신 못 차릴 거야. 조 여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희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며칠 뒤 이 녹음 파일은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시댁이 민우를 근본 없는 아이라 부르며 협박수단으로 삼았다는 사실이 대서특필되었습니다. 여론은 단숨에 뒤집혔습니다. 사람들은 시댁의 잔인함에 분노했고 서희와 민우를 응원했습니다. 조 여사는 사채 빚을 감당하지 못해 이곳저곳 숨어 다니고 있었습니다. 결국 서희가 운영하는 재단 근처를 서성이는 모습이 목격됐습니다. 현준이 서희의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서희, 이제는 더 단단해져야 해요. 현준이 태블릿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면 자산 흐름을 전부 공개할 수 있어요. 누구도 손댈 수 없게. 서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이참에 업계 기준 자체를 바꿔버리죠. 며칠 뒤 민우의 담당 의사가 다시 서희를 불렀습니다. 민우의 희귀 질환을 치료할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서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어떤 방법인가요? 특수 혈청 이식입니다. 다만 친부 혈통에서만 구할 수 있어요. 서희는 말을 잃었습니다. 곧바로 민우의 생물학적 친부에 대한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조사 결과 정자 기증자는 S그룹 창립자의 아들이었고 20년 전 실종된 인물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민우가 알면 아이가 너무 혼란스러워할 거야. 서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비밀은 현준에게만 털어놓았습니다. 지금은 조용히 가는 게 맞아요. 아이부터 지켜야죠. 현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같은 시각 교도소 면회실에서 조 여사가 진수를 바라봤습니다. 진수야, 우리 아직 끝난 거 아니야. 조 여사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민우 진짜 혈통? 그걸 터뜨리면 서희는 버틸 수 없어. 조 여사가 낮게 웃었습니다. 진수의 입가에도 비틀린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거 아주 좋은 카드네요. 그날 저녁 서희는 민우 병실 창가에서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쌓아 올린 모든 것이 결국 아들을 지키기 위한 방패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준이 조용히 병실로 들어와 서희 옆에 섰습니다. 서희, 이거 받아요. 현준이 작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단순한 디자인의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약속의 반지는 아니에요. 그냥 비즈니스를 넘어서 진짜 동반자가 되고 싶어서요. 서희가 잠시 말을 잃고 반지를 바라봤습니다. 고마워요. 지금 제 옆에 있어준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민우가 병상에서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웃었습니다. 엄마, 현준 아저씨 둘이 있으면 든든해 보여요. 서희는 민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슬픔에 머물 시간은 없었습니다. 아들의 완치와 시댁의 완전한 종말을 위한 마지막 승부가 남아 있었습니다. 현준이 서희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끝까지 같이 갑시다. 혼자 두지 않을게요. 서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챕터 5절정. 다음날 오후 서울 증권거래소에서 역사적인 순간이 펼쳐졌습니다. 서희의 해이분이 상장 첫날 시가총액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거래소 대형 전광판에 해이분의 주가가 쉼없이 오르는 장면이 비쳤습니다. 기자들이 서희를 향해 플래시를 터뜨리며 몰려들었습니다. 상장 첫날 1조 돌파입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마이크가 서희 앞으로 쏟아졌습니다. 이 성과는 제 힘만으로 만든 게 아닙니다. 끝까지 함께해준 임직원들과 믿어준 분들 덕분입니다. 서희는 차분하게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상장 축하연이 끝난 뒤 서희의 사무실에는 축하 화환이 끝없이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는 과거 서희를 업신여기던 조 여사의 동창 회장이 보낸 화환도 있었습니다. 비서가 목록을 들고 보고했습니다. 사장님, 김 여사님을 비롯해서 사교계 쪽에서 화환이 많이 왔습니다. 서희는 목록을 잠시 바라보다가 낮게 말했습니다. 전부 반송하세요. 비서가 놀라 되물었습니다. 전부요? 네. 그리고 이분들 탈세 자료 정리해서 국세청에 넘기세요. 비서가 숨을 삼켰습니다. 정말 그렇게까지 하실 건가요? 이제는 분명하게 선을 그을 겁니다. 서희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희는 20년 동안 시댁에서 일했던 가사 도우미들을 호텔 연회장으로 초대했습니다. 소박하지만 따뜻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그동안 제대로 감사 인사도 못 드려서 죄송했어요. 서희가 허리를 숙였습니다. 김 이모가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희가 뭐라고 이런 자리까지. 아니에요. 당연히 받아야 할 대접이에요. 서희는 한 사람씩 보상금 봉투와 새 일자리 안내서를 건넸습니다. 수행기사 박 씨도 목이 메었습니다. 20년 동안 조 여사 눈치만 보며 살았는데 오늘 처음으로 사람 대접받는 기분입니다. 한편 지하 단칸방에서 조 여사는 낡은 TV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서희의 성공 소식이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아니야, 말도 안 돼. 조 여사가 중얼거리며 벽을 긁었습니다. 곰팡이 핀 벽에서 하얀 가루가 떨어졌습니다. 조 여사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내가 대저택 안주인이야. 내가 주인이야. 조 여사는 허공을 향해 손을 뻗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같은 시각 병원 최고급 스위트룸에서 서희와 민우는 나란히 앉아 떡볶이를 먹고 있었습니다. 민우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건강한 혈색이 돌았습니다. 엄마, 이런 시간이 진짜 행복인 것 같아. 민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서희가 민우의 머리를 다정하게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화려한 것보다 이렇게 웃는 게 제일 소중한 거야. 그때 현준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서희, 좋은 소식이에요. 서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해외 투자 유치에 성공했어요. 해입은 이제 글로벌로 갑니다. 서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정말요? 이렇게 빨리요? 네. 이미 계약서에 사인까지 끝났어요. 이후 업계 언론들은 서희와 현준을 파워 커플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의 파트너십은 연일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혼 소송 최종심 당일 법정은 기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 박진수는 원고에게 위자료 50억 원을 지급한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또한 시댁 가문의 모든 유산권은 박탈한다. 판사의 선고가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서희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교도소에서 이 소식을 들은 진수는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하, 서희, 서희. 진수는 유치장 안에서 이름을 외치며 울부짖었습니다. 주변 죄수들이 기이한 눈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며칠 뒤
서희의 성공담을 담은 책이 출간됐습니다. 제목은 무너뜨릴 수 없는 여자였습니다. 책은 곧바로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고 서희는 모든 인세를 여성 경제 자립 단체에 기부했습니다. 시댁의 먼 친척들이 서희 회사 앞에 줄을 섰습니다. 과거 서희를 무시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서희야, 나 사촌형이야. 조금만 도와주면 안 되겠니? 그래도 가족인데 옛날 일은 다 잊자. 그러나 비서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사장님께서 면담을 거부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세요. 그날 민우의 정기 검진 결과가 나왔습니다. 상태가 완전히 안정됐습니다. 이제 특별한 치료는 필요 없습니다. 담당 의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희는 현준의 어깨에 기대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이제 마음 놓아도 되겠죠. 현준이 조용히 말했다. 네. 이제부터는 살아가는 시간만 남았어요. 다음 날 조 여사가 서희 회사 로비에 나타났습니다. 초라한 차림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희야, 제발 한 번만 살려줘. 나 진짜 다 잃었어.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바라봤습니다. 서희는 아무 말 없이 로비를 가로질러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조 여사를 한 번도 보지 않았습니다. 서희야, 서희야. 조 여사의 절규가 울렸지만 엘리베이터 문은 조용히 닫혔습니다. 그날 저녁 글로벌 경제 포럼에서 서희의 법인은 올해의 혁신 기업으로 선정됐습니다. 서희는 무대 위에서 트로피를 받았습니다. 혁신이란 불가능하다고 믿던 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연회장에 모인 사람들이 샴페인 잔을 들었습니다. 과거의 저는 여기 없습니다. 서희가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서희의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연회가 끝나갈 무렵 서희의 휴대폰에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민우의 사진과 함께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민우의 진짜 친부 가문을 알고 있다. 서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화려했던 연회장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챕터 6 두 번째 위기. 5장의 영광이 채 가시기도 전 서희는 민우의 혈액형과 유전자 정보가 담긴 기밀 문서가 인터넷에 유출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재벌가 도둑 입양 루머가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습니다. 비서가 숨이 가쁜 얼굴로 서희의 사무실 문을 열고 뛰어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지금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비서가 떨리는 손으로 태블릿을 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민우의 출생 관련 서류 사진과 함께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댓글들이 끝없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유출된 거죠? 서희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비서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과거 회사에서 쫓겨난 전직 임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조 여사 쪽과 손을 잡은 것 같습니다. 같은 시각 병원에서 갑작스러운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민우가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며 쓰러졌습니다. 희귀질환이 재발한 것이었습니다. 산소 준비하세요. 당장 응급실로 옮깁니다. 의사의 외침이 복도를 울렸습니다. 서희는 정신없이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 앞 의자에 앉아 의사를 기다리던 중 또 다른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서희 보호자분 지금 들어온 정보인데요. 의사가 말을 고르며 입을 열었습니다. 유일하게 맞는 혈청을 가진 사람이 박진수 씨 쪽 친척이라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서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진수는 민우의 친부가 아니에요. 의사는 확답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저희도 확인 중입니다만 시간이 없습니다. 그 시각 헤이븐 본사에서는 전례 없는 사이버 공격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서버가 차례로 다운되며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현준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서희, 지금 회사가 공격받고 있어요. 현준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대규모 디도스 공격이에요. 동시에 고객 자산 인출 시도까지 들어왔어요. 정부 당국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보안 사고를 이유로 해이분의 영업 정지 검토 소식이 흘러나왔습니다. 본사 앞에는 투자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서희 퇴진, 책임져라. 고함 소리가 건물을 뒤흔들었습니다. 이 혼란을 틈타 조 여사는 방송국 스튜디오에 앉아 있었습니다. 카메라 불이 켜지자 곧바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서희가 제 손자를 강제로 데려갔어요. 우릴 내쫓고 학대했어요. 조 여사는 손수건으로 눈을 가리며 흐느꼈습니다. 아이는 원래 우리 집 핏줄이에요. 서희가 입양이라고 거짓말한 거예요. 방송이 나가자 여론은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교도소에서는 진수가 특별면회를 신청한 뒤 서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희야.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우 살리고 싶지? 그럼 100억 준비해. 탈옥 자금이야. 서희가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내가 뭔데 아이를 들먹여. 진수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선택은 내가 해. 아이 목숨이냐, 내 자존심이냐. 그 와중에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현준이 주가 조작 공모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검찰이 현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비서가 울먹이며 보고했습니다. 사장님 현준 회장님도 지금 연락이 안 됩니다. 서희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 없었습니다. 민우의 상태는 계속 나빠졌습니다. 산소호흡기에 의존한 채 힘겹게 숨을 쉬는 모습에 서희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의사가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48시간 안에 혈청을 구하지 못하면 정말 위험합니다. 서희는 병실 한쪽에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한 손으로는 아이의 손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회사 상황을 지휘했습니다. 방어 코드 유지하세요. 여론 대응팀은 멈추지 마요. 잠시 후 직원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사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더는 버티기 힘듭니다. 경쟁 업체들의 인수 제안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해이분 인수 제안서입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서희의 집 앞에는 기자들이 밤낮 없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었습니다. 조 여사는 병원까지 잠입했습니다. 민우 치료를 위해 준비된 고가 약품을 노렸습니다. 거기서 뭐 하세요? 간호사의 외침에 조 여사는 놀라 달아났고 약품 상자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서희는 과거 도움을 줬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제가 정말 도움이 필요해요.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죄송해요. 지금은 좀 곤란해서요. 요즘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전화는 하나둘 끊겼습니다. 서희는 결국 결심했습니다. 아들을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기로 책상 위에 경영권 포기 서류를 펼쳤습니다. 민우야 엄마가 다 포기할게. 서희의 손에서 펜이 떨렸습니다. 병실 창밖에는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서희는 생애 가장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서희의 손끝은 더 떨렸습니다. 아들의 생명과 자신이 쌓아 올린 모든 것 사이에서 서희는 이제 마지막 선택의 순간에 서 있었습니다. 챕터 7 두 번째 위기에 대한 해소 및 해결. 다음 날 오전 10시 서희가 떨리는 손으로 경영권 포기 서류에 서명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병실 문이 갑자기 열리며 현준이 숨 가쁘게 뛰어들어왔습니다. 서희, 안 돼요, 멈춰요. 현준은 서희의 손에서 서류를 단숨에 낚아챘습니다. 현준 회장님 어떻게 여길?
서희가 놀란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현주는 숨을 고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검찰에서 방금 연락 왔어요. 무혐의입니다. 저한테 씌운 혐의 전부 조작이었어요. 서희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럼 그동안의 수사도 다 가짜였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꾸민 겁니다. 현주는 태블릿을 켜 서희 앞에 내밀었습니다. 해킹 공격도 밝혀냈어요. 조 여사가 돈으로 매수한 해외 해커 조직이었어요. 화면에는 실시간으로 역추적되는 해킹 경로가 선명하게 표시돼 있었습니다. 지금 이 장면 언론에서 생중계 중이에요. 다들 보고 있어요. 진실이 드러나고 있어요. 현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다시 열리며 정장을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명함을 두 손으로 내밀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S그룹 이사 이정호입니다. 서희가 당황한 얼굴로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S그룹에서 왜 여기에? 이정호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민우 군의 일로 왔습니다. 저희가 책임지고 돕겠습니다. 서희의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사실 저희도 오래전부터 찾고 있던 혈통입니다. 그리고 서희 사장님의 재단 활동 계속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정호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어머니로서 보여주신 선택과 용기에 깊이 감동하셨습니다. 혈청 이식을 위해 최고의 의료진을 이미 준비했습니다. 서희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아무 말씀도 필요 없습니다. 아이부터 살리는 게 우선입니다. 같은 시각 S그룹 법무팀이 즉각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조 여사와 진수가 방송에서 퍼뜨린 거짓 주장에 대해 수백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이 접수됐습니다. 조 여사는 병원에서 약품 탈취를 시도하다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수갑이 채워진 채 기자들 앞에 끌려 나오며 소리쳤습니다. 난 억울해. 다 서희 때문이야. 저 여자가 날 이렇게 만들었어. 하지만 그 외침은 더 이상 누구의 마음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이미 모든 사실이 공개된 뒤였습니다. 민우의 수술은 S그룹이 파견한 최고 의료진에 의해 진행됐습니다. 수술실 불이 꺼진 채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집도이가 밝은 얼굴로 나왔습니다. 수술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서희의 다리가 풀리듯 주저앉았습니다. 수술실에서 나온 민우가 힘겹게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엄마. 서희는 울음을 참지 못하고 민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 민우야. 이제 다 끝났어. 엄마 여기 있어. 현주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헤이븐의 보안 체계를 전면 개편했습니다. 최신 암호 기술을 도입해 플랫폼의 신뢰도는 이전보다 훨씬 단단해졌습니다. 이번 일 헤이븐을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현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수와 함께 범죄를 꾸몄던 전직 임원들은 내부 고발자의 증언으로 전원 구속됐습니다. 시댁과 얽힌 모든 범죄 조직도 하나씩 정리됐습니다. 여론은 다시 서희 편으로 돌아섰습니다. 끝까지 아들을 지켜낸 어머니라는 말이 언론에 반복됐습니다. 적대적 인수를 시도하던 기업들은 오히려 역풍을 맞았습니다. 주가는 폭락했고 일부는 도산 위기에 몰렸습니다. S그룹 회장은 공식 입장을 전했습니다. 민우 군의 양육권은 전적으로 서희 사장님께 있습니다. 분명한 목소리였습니다. 우리는 그저 필요할 때 손을 내밀 뿐입니다. 진수는 교도소에서 추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자녀 유인, 범죄 수익 은닉까지 더해져 무기징역에 가까운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현주는 처음부터 끝까지 서희의 곁을 지켰습니다. 사업에서도
삶에서도 든든한 동반자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해주세요. 서희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현준이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우리는 이미 한 팀이잖아요. 서희는 이 모든 위기를 지나며 새로운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더 투명하고 더 안전한 글로벌 금융 질서를 만들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헤이브는 세계 금융의 새로운 기준이 될 겁니다. 서희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투자자들과 언론은 열광했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부드러운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완쾌한 민우가 서희의 손을 꼭 잡고 웃었습니다. 엄마, 정말 많이 힘들었죠? 서희가 민우의 머리를 다정하게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우리가 이긴 거야. 서희는 그제야 마음 깊은 곳에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모든 시련을 견뎌낸 끝에 얻은 진짜 승리였습니다. 챕터 8 결말 및 에필로그. 1년 후 서희는 넓은 정원이 있는 새 집에서 평화로운 주말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민우가 정원에서 축구공을 차며 뛰어다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엄마, 현준 아빠, 여기로 와요. 같이 축구해요. 민우가 숨도 안 고르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현준이 웃으며 정장 재킷을 벗었습니다. 저렇게 부르는데 안 나가면 서운해하겠네요. 잠깐 다녀올게요. 서희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조심해요. 요즘 민우 슛이 꽤 세요.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헤이븐의 성과가 소개되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 여성과 아동을 위한 사회적 금융의 대표 사례로 다뤄졌습니다. 헤이븐이 세계 경제 포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기업으로 선정됐습니다. 앵커의 목소리는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한편 서울역 근처 무료 급식소에서는 초라한 모습의 조 여사가 줄을 서 있었습니다. 전 재산을 몰수당한 채 갈 곳 하나 없는 신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여기로 오세요. 줄 앞으로요. 봉사자의 말에 조 여사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릇을 받아들며 허리를 깊이 굽혔습니다. 과거 고급 레스토랑에서 VIP 대접을 받던 모습은 흔적조차 없었습니다. 정신이 흐릿해질 때면 조 여사는 엉뚱한 행동을 하곤 했습니다. 지나가던 고급 승용차 앞에 서서 소리를 지르기도 했습니다. 이 차 내 거야. 내가 주인이야. 차를 두드리는 조 여사를 사람들은 피하듯 지나갔습니다. 교도소에서 진수는 고된 노역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매달 서희가 보내는 몰락한 시댁 소식지를 받아볼 때마다 숨이 막혔습니다. 서희 사장, 글로벌 어워드 수상, 헤이븐, 세계 최고 핀테크 기업 등극. 종이를 구겨쥔 채 진수는 울먹였습니다. 아무것도 되돌릴 수 없어.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고개를 떨궜습니다. 서희는 민우의 친부 가문인 S그룹과 전략적 제휴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우의 양육과 교육은 철저히 서희의 방식이었습니다. 민우야, 내가 누구인지는 내가 정하는 거야. 서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우는 서희를 꼭 안았습니다. 네, 엄마. 저는 엄마 아들인 게 제일 자랑스러워요. 어느 날 현준과 서희는 기자들 앞에서 특별한 발표를 했습니다. 화려한 결혼식 대신 아동병원 개원을 선택했습니다. 우리의 시작을 우리만을 위해 쓰고 싶지 않았어요. 서희가 차분히 말했습니다. 헤이븐 아동병원이 많은 아이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개원식 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민우도 테이프 커팅에 참여했습니다. 민우는 학교에서도 점점 주목받는 아이로 성장했습니다. 서희의 냉철함과 따뜻함을 고루 닮아 있었습니다. 엄마를 존경해요. 저도 엄마처럼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민우의 말에 서희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서희는 과거 시댁 식구들에게 모욕을 당했던 그 고급 레스토랑을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편히 들어올 수 있는 열린 문화 공간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이곳에서는 모두가 똑같이 존중받아야 합니다. 서희가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한때 서희를 배신했던 비서와 직원들은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결국 서희가 운영하는 기술교육원에서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사장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전 비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과거는 끝났어요.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서희의 집무실 벽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과거의 장부 대신 세계 곳곳에서 온 감사 편지가 걸려 있었습니다. 민우가 그린 가족 그림도 가장 잘 보이는 자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어느 날 길에서 조 여사와 마주쳤습니다. 조 여사가 서희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서희야, 제발 한 번만. 경호원들이 다가오려 했지만 서희가 손을 들었습니다. 서희는 지갑에서 낡은 카드 하나를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가진 마지막 재산이에요. 정지된 VIP 카드를 조 여사의 발치에 떨어뜨렸습니다. 조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카드를 집어들었습니다. 서희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그날 저녁 서희는 고층 빌딩 사무실에서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결코 닿을 수 없는 자리에서 평온하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현준이 다가와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무슨 생각해요? 이제 정말 끝났다는 생각이 들어요. 서희의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주말이 되자 세 사람은 바닷가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넓은 바다를 앞에 두고 아침 해를 바라봤습니다. 새로운 하루예요. 민우가 두 사람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서희와 현주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세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밝은 미래로 향했습니다. 파도 소리 속에서 새로운 인생이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서희의 이야기는 단순한 복수담을 넘어서 진정한 성장과 회복의 여정이었습니다. 20년간 시댁의 모욕과 억압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자신만의 힘을 키워온 서희는 결국 그 모든 시련이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드는 자양분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가장 어둡고 절망적인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았던 모성애와 의지는 민우라는 소중한 존재를 지켜냈고 현준이라는 진정한 동반자를 만나게 해주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몰락은 그들이 스스로 선택한 길의 결과였으며 서희는 그저 자신과 아들을 지켰을 뿐입니다. 진정한 승리는 상대를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결코 닿을 수 없는 곳에서 온전한 행복을 누리는 것임을 보여준 이야기였습니다. 서희처럼 어떤 시련이 와도 자신의 가치를 잃지 않고 끝까지 싸워나가는 용기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